앞서 전해 들으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습니다. 160일에 걸친 대장정이 일바단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는 뭔가요? 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204억에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 것이죠. 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 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뇌물 혐의 이외의 혐의들도 있잖아요. 네,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최 씨의 독일 회사에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정 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 씨의 문의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경법 위반 횡령죄, 그리고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 도피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므로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이 추후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랑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이 구형됐잖아요. 네, 특검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차장, 그리고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그리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견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에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25일이 최종 기일입니다. 어떤 선고가 나올까요?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 기록을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 가능한데요. 네. 관련 형사소송 기록을 볼 수 없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에 재판 결과에 대해 법 쪽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현재 본 재판은 특검이 뇌물 공모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증인들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법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정 개인 단체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부사장의 재판의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조윤선 전 장관의 사건과 다르게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문건이라는 객관적인 문정이 존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이 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게 뇌물공여죄였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로
사실 범죄 구성 요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의 경우 제 뒤에 말씀드릴 쟁점으로 인해 그 사안이 복잡한데요. 그 세 차례 독대 때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어 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에 대해 단순 뇌물공여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미르 K재단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220억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을 누가 받느냐를 기준으로 단순 뇌물죄와 제3자 손배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판례상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단순 수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단순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삼성이 재단에 지급한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었거든요. 네, 특검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승마 지원이 모두 위 독대에서 나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당시 재단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음을 몰랐고 그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출연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미르 K재단 출연금은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승마 지원이 소위 핀셋 지원이었는지 여부, 즉 정유라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여부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 요구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 씨에 대한 단독 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번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같은 쟁점들이 동일하고, 재판부에 현출될 증거들도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사건 재판 기록과 판결의 증거로 활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가 다르기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나, 이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사건 재판부와 유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이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사건 재판의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